자, 21세기 후반부부터 어쨌든 공원과 광야는 시작했다? 뭐를? 전부 다 네이티브 스피시스, 원래 그 토착 종족들, 그리고 생태계 과정이 결국 뭐를 했다? 그렇지. 이거는 엔드니까 여기까지 병렬 구조는 여기까지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뭐야? 동사죠. 그치? 그래서 결국 보호를 했는데 됐니? 네. 그것이 점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코너스톤 시금석이 됐다. 그냥 한글로는 시금석이라고 해석하거든. 시금석이 뭘까?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네. 시금석 들어본 사람? 시금석. 처음 들어봐? 시금석이 뭐냐면 돌인데 엄청나게 강한 돌이야. 단단함이. 그래서 그 돌로 어떤 다른 거를 막 긁었을 때 긁히지 않으면 당연히 이게 이 돌보다 세다는 거겠지. 근데 이 돌로도 안 긁힐 정도의 강도가 뭘까? 다이아몬드. 즉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거야. 그게 정말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면 이 시금석이란 돌로 긁었을 때 긁히겠지.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뭐 당연히 수능독해나 고등모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정말 그 다이아몬드 긁는 그걸로는 거의 안 쓰이고 진짜 기준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기준점. 그러면 이걸 다시 정확히 해석하자면 결국엔 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가장 크리티컬 중요한 표준 기준점이 된다. 그치? 뭐를 생태학적, 생리학적 컨저베이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뭐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졌대. 지금 이해되시죠? 그치? 그러면 자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졌대.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라니까 결국엔 이 말과 이 말 똑같은 말이겠지. 그치? 결국 컨저베이션 보호 지지론자들이 argue that 주장했습니다. 즉, active management should be kept. 즉, 활성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으로도 필요합니다. 유지돼야 됩니다. 어떤 걸 하면서 to allow nature, 자연이 to take its course,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뭐로부터 벗어나서 free from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대. 그러면 자연을 뭐하자? 보호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데? 이거래? 됐죠? 그러면 키보드가 뭐다? 보호하자래. 그러면 보호하자니까 보호하자가 일단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러면 키워드가 없는 2번과 4번과 5번은 답이 아닌데, 자 이제 오답을 걷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답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이그젠플 정답 아니죠, 그치?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뭔가 지역적으로가 뭐야?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중요한 건 3개인데 한 개만 말한다든지, 중요한 건 3개인데 2개만 말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적이잖아, 맞니? 그럼 봐. 응? 다시 나올 거야. 내가 좀 잠깐 쳤어. 야, 오늘 샀다고! 씨. 오늘 샀다고! 8,500원이나 줬다고! 자, 그럼 봐. 1번은 어쨌든 자연을 스스로 보호하자야. 맞지? 그럼 얘는 자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근데 3번도 보호는 하는데 얘는 뭐를 보호하지? 야생을 보호하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겉 뒤에 공원과 야생은 뭐를 포함해? 이게 다 자연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뭐만 보호하지?
야생만 보호하지. 그러면 뭐는 포함되지 않았어? 공원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 지역적 오류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게 쉽게 얘기해서 가장 지역적인 오류의 예시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일반적으로 뭐를 의미해? 국어건, 영어건, 수학이건 뭐 다 열심히 하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 글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좋은 데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정답 중에 뭐다? 영어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 수학이나 과학은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게 지역적인 오류. 그래서 야생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 야생만 얘기하면 야생으로는 네이처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어딨지? 서준아, 틀릴만한 문제 아니죠? 그치? 네, 방심해서 그래. 내가 볼 때 너 이거 풀 수 있어. 방심해서 그래. 좀 더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2번 갑니다. 자,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낱말 문제는 당연히 무슨 싸움? 플로우 싸움이야. 그치? 네. 자, 첫 문장부터 빈칸이 뚫려 있는 건 살짝 뭐가 있다? 오답률이 높아. 왜? 보통 빈칸을 처음부터 안 뚫어놓고 그 다음부터 뚫어놓으면 처음에는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그럼 그걸 힌트로 아, 뭐 이런 얘기 하겠구나. 근데 반대로 따졌을 때 첫 번째부터 블랭크를 뚫으면 애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마찬가지야. 집중. 여기 블랭크 안 뚫고 여기 블랭크 뚫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뭐를 힌트로 삼으면 돼? 여기를 힌트로 삼으면 되지. 맞지? 그럼 반대로 여기 블랭크 뚫었다는 거. 이걸 힌트로 삼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보자 그러면. 자, inducing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preventing은 막다라는 뜻이니까 거부한다라는 뜻이겠죠? 네. 자, 봅시다. over purchasing, 즉 충동 구매, 그치? 과다 구매, 구매를 많이 하는 거를 막거나 또는 구매하는 걸 많이 추천하거나 아직은 모르겠는데 소비자들이 적은 만족 단계를 가졌을 때 근데 이게 뭐다? 마케팅 기술이래. 그치?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일단 이거 프리벤팅이 될 수 없어. 왜죠? 마케팅은 뭐 하는 거야? 그럼 어떤 회사가 마케팅 전략을 내밀었는데 너무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됩니다. 그만 사세요. 이거 과소비예요. 누가 이러겠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치? 당연히 많이 팔면 당연히 이득이겠지. 회사에서 무조건 많이 하지만 그거 몰랐다고 치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 힌트는 어디 있다? 다른 데 있어. 그러면 볼게.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예시가 당연히 A번의 힌트가 될 거예요. 자, 보자. 스키 시즌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당연히 스키를 너무 타고 싶어 해. 그치? 그래서 그들은 예상합니다. 그들이 훨씬 더 자주 스키를 타러 갈 거라고. 언제보다 they actually will. 실제로는 별로 많이 안 타는데 자기네들이 예상을 하는 거지. 많이 타러 가야지.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예시래. 그럼 여기는 스키를 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purchase에 접목시켜보면 소비자들이 스키를 많이 타러 간다는 얘기야? 적게 타러 간다는 얘기야? 이거 적게 타러 가는데 많이 타도 저걸 산다는. 뭐 맞는 말인데 그냥 좀 단순하게 보면 실질적보다 더 많이 타게끔 예상을 한대. 됐니? 그러면 희지 말대로 정말 사실은 별로 많이 타지 않아도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가 많이 탈 걸로 예상해서 막 시즌 거를 막 사.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야 손해야? 이득이지. 다시. 다시. 얘들아 희지가 뭐가 헷갈리면 소비자 입장과 회사 입장은 달라. 그냥 봐봐. 나는 예를 들어 스키를 실제로는 3번밖에 안 타러 가. 그러면 3번만 타러 간다고 생각을 했어. 3번만 탔어 진짜 실제로는 3번밖에 못 타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봐봐. people 욕심이 많아. 너무 타고 싶어. 그래가지고 한 3달치를 끊었어. 3달치를 끊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꼴랑 3번밖에 못 갔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갔어. 그러면 3달치를 끊었다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가 오버 퍼체이스 한 거야? 아니야? 오버 퍼체이스 한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원래는 얘가 진짜 현명한 애였다면 에이 스키번 타봐야 뭐 2-3번밖에 못 하겠지 뭐. 에이, 그러면 한 달치만 끊지 뭐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욕심 많아가지고 나 스키도 계속 할 거야. 그럼 막 3달치를 끊어놓고 막상 한 달밖에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가 뭐 한 거야? 오버 퍼체이스 한 거지. 지금 이해되시죠? 어쨌든 시주권을 산 거잖아. 알겠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버 퍼체이싱을 뭘로 하고 있어? 유도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게 맞겠죠. 됐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티켓을 삽니다. 뭐다? 무려 10일 동안은 스키를 탈 수 있는 걸 사는데 하지만 실제 시즌이 unfold, 스타트죠? 뚜껑을 까보니 그치? 뚜껑을 까보니 자 이제 잘 봐. 오히려 이 만족감이 그럼 이제 잘 봐. 만족감이야. 이런 게 대립구조죠. 여기서도 그치? 됐죠? 그럼 봐 이제. 자 여기는 스키를 너무 타고 싶어. 스키를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난 패키지 난 많이 할 거야. 근데 막상 시즌 까보니까 나 스키 한 3번 탔더니 나 이제 스키 이제 탈 만큼 탄 것 같아 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대립구조죠? 그러면 지금 그래플로우가 얘네가 예상한 만큼 타겠다는 거야 못 타겠다는 거야? 예상한 만큼 못 탄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가 스키를 타고 싶은 헝그리함과 이제 스키 그만 탔어. 그만 타도 될 것 같아 라는 만족감을 비교해봤을 때 이 만족감이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만족감이 낮아진다는 거는 여전히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스키를 타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더 탔겠지. 그치? 하지만 처음에는 스키를 너무 타고 싶었어. 너무 헝그리했지만 막상 수건 까보니까 한 3번 타니까 이제 질려. 그래서 이제 안 탄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이거와 대립되는 이게 올라가려면 얘는 뭐여야 돼? 떨어져야 되고 얘가 올라간다면 얘는 뭐여야 돼? 떨어져야 되잖아. 반대 관계잖아. 맞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아이고 이게 올라가야지. 그치? 이게 올라가니까 별로 이제 헝그리하지 않은데? 나 이제 스키 안 타도 될 것 같은데? 그 결과 소비자는 결국엔 not 이용하지 못하죠. 그 패키지를 10일간 탈 수 있는 패키지 끊어놓고 한 이틀 타더니 이제 질려. 이제 탈 만큼 탔어 라는 얘기잖아. 맞지? 됐죠? 그러면 잘 봐 이제. 이미 3블랭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블랭크 뚫었을 때 이미 소거법 이용해야 돼. 이거 다 하고 다 하나하나 맞춰볼 시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인듀싱이었지.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인크리즈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 이제 2번과 3번? 그럼 보자. 자 그래서 또 다른 예시래.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예시가 어차피 똑같은 예시일 거야. 그치? 그냥 라이트하게 넘어가주면 되죠. 아시겠죠? 됐지? 또 다른 예시래잖아.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다? 살을 빼려고 매년 돌아오는 연도에 헬스장을 끊지만 그 결과 자 이제 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주가 지난 후에 그 디스카운트는 뭐죠? 할인된 회원권이 결국 어떠한 거래가 되냐면 누구에게? 그렇지 멤버들에게. 자 봐봐. 전체적인 플로우는 욕심만 넘쳐 흐른다는 얘기야. 맞지? 실제로는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헬스를 몇 주 동안 처음에는 막 새해가 되니까 1월 1일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랬다가 막상 또 한 일주일 가고 이제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할인을 했어. 그치? 할인을 했다라는 거는 얘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훨씬 더? 나쁜 거? 훨씬 더?
좋은 거지. 누구 입장에서? 피트니스 클럽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래야 나쁜 거래야? 좋은 거래지. 왜죠? 왜지? 여기서 너희가 디스카운트 할인됐다니까 쌤 할인됐으면 그럼 어쨌든 피트니스 클럽 입장에서는 할인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얘네는 막 사.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잘 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살 거 아니야.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사. 왜? 새해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때 티켓을 샀던 사람들도 한 일주일 당기면 이제 안 하잖아. 그러면 2월 달에는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지. 왜? 새해가 아니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한테 뭐 해야 돼? 팔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똑같은 가격으로 팔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야 그나마 이 사람들이 그래 새해는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좀 싸니까 그럼 한번 운동 한번 해볼까? 라고 하겠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이 빼러져. 그치?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함정이지. 그치? 디스카운트 되니까 무조건 나쁜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경제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잘 봐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단편적으로 바라볼 때 쌤 할인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선 예를 들어 원래 50개밖에 못 팔아. 어떤 거? 정가에는. 됐니? 근데 디스카운트 할인을 했더니 예를 들어 200개를 팔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총액으로 따졌을 때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높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야? 할인해서라도 많이 파는 게 좋은 거잖아. 지금 알겠지? 지금 이해되시죠?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10,000원짜리야. 아니 1,000원짜리로 하자. 1,000원짜리야. 낮은 가격. 1,000원짜리 50개 파면 이득이 얼마야? 50,000원이죠. 그치? 근데 얘네가 20% DC했어. 그래서 얼마에 팔아? 800원에 팔아. 그치? 근데 800원짜리를 200개 팔았어. 그럼 얼마야? 16만원이죠. 그쵸? 됐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할인을 했지만 할인을 해서 이렇게 16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모고에서 함정이야. 그냥 아이들은 쌤 할인한다고요? 할인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보는 거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봐야지. 지금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거 봤을 때 할인 안 하면 얘네 100개, 50개밖에 못 팔아 라는 상황이라면 할인을 해서라도 200개를 팔 수 있다면 할인을 해서 파는 게 남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인을 하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막 툭하면 할인해. 툭하면 막 올영 세일. 여학생들 많이 가는 올리브영 세일. 그치? 아니 올영에선 쟤네는 뭐 이렇게 맨날 툭하면 할인해? 야 걔네도 진짜 바보가 아닌데 지네끼리 머리를 굴려봤을 때 할인을 했어. 근데 할인을 해봤을 때 돌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더 손해야. 그럼 할인을 하겠니? 안 하겠지. 할인을 해서 오히려 안 했을 때보다 더 고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더 뭔가 전체적으로 총익이 이득이 나니까 얘네가 할인을 하는 거잖아. 알겠니?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총가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 정도 빈칸은 이제 조금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네. 자, 보자. 일부 유전 유형들은 can be expressed only 오직 언제만 표현이 되냐면 specific period 특정한 기간에만 뭐가 된대? 발현이 된대. 됐지? 즉 만일 그 유기체가 died 죽어 뭐하기 전에 그 특별한 유전적 성질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죽으면 당연히 뭐 할 기회가 없어.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 유기체의 뭐다? 전반적인 적응도에 기여할 그게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특정한 시기에 뭔가 유전적이 발생해. 근데 그 특정한 시기가 오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발현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쨌든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애가 사람을 기준으로 치자면 사람이 한 20살이 넘어야 이제 철이 들어.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 그러니까 철 들으니까 해지. 근데 어차피 사람이 10살 됐는데 슬픈 현실이지만 10살 돼도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뭐 효도할 기회가 있어 없어? 없죠. 그 얘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치?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나무가 매우 매력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쳐보자. 당연히 이 매력적인 열매가 중요하겠지. 왜? 너무 매력적인 열매니까 동물들이 이거 너무 맛있는데? 라고 그 음식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거 계속 먹고 싶은데? 라고 뭔가 씨앗도 뿌리겠지. 그러면 여기서 계속 먹고 싶은데 씨앗을 뿌린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 열매가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개념, 뭔가 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잖아. 맞지? 그러나 however 자 이제 빈칸과 가까워졌어요. 집중하셔야 되죠. 그러나 만일 아무리 맛있는 열매여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차피 그 열매에 관심 가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얘기잖아. 됐지? 그러면 이 however는 강조의 however야? 역접의 however야? 그렇지. 강조의 however죠. 맞지? 기억나지? however라고 무조건 반대는 아니에요. 반대인 개념도 있지만 앞에 말을 더 강조하는 개념도 있잖아. 여기 however는 플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앞 문장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치? 죽으면 꽝이야 라는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됐니? 자, 그런데 진짜 이제 플로가 바뀌죠. by contrast 반대로 누구의 그렇지 심장병과 암에 관련된 을 일으키는 영향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보통 언제 나오냐면 자 사람의 언제 발현되기 전에는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리프로듀스 되니까. 그럼 봐요.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봐. 첫 문장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생물체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 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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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 됐니? 죽으면 끝나. 이해되죠?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난다라는 건 뭐다? 퍼질 가능성이 없어. 근데 반대야. 그럼 반대야? 반대야. 누구? 인간은 반대야? 그럼 기본적으로 인간은 퍼진다는 거야? 안 퍼진다는 거야? 퍼진다는 거지. 여기는 퍼질 기회가 없잖아. 나무가 죽었으니까. 지금 아시겠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는 뭔가 퍼진다란 얘기야. 즉 익스프레스 된단 얘기죠. 왜? 여기는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된다잖아. 간단한 논리죠. 알겠죠? 됐지? 됐죠? 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1, 2, 3, 4, 5번 중에 일단 앞에와 대립구조야. 앞에와 대립구조야. 앞에와 대립구조야. 앞에는 이미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뭐하기도 전에 그렇지 퍼지기도 전에 즉 그게 익스프레스 표현하기도 전에 라는 얘기였어. 누가? 생명체는. 하지만 사람의 암세포는 이거와 대립 개념이니까 뭐야? 애프터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대립구조야. 생물은 발현하기도 전에 죽어버리니까 퍼질 일이 없어. 근데 얘네는 퍼져. 그러면 퍼질 일이 없어. 근데 얘는 퍼져. 그러면 이거 반대. 이거 반대. 그러면 이것도 반대여야 되는데 블랭크는 어디 뚫려 있던 거야? 여기 뚫려 있던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비폴의 반대 고르면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before와 반대 개념 뭐예요? 그게 late지. 그치? 됐지? 아시겠죠? 됐죠? 네. 그래서 그냥 보면 뭔가 뭐 죽기도 전에라고 어느 정도 잡아도 항상 이렇게 반대 구조 못 잡으면 네, 요거 못 풉니다. 어려웠어요. 네.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쉬웠으니까 네, 4번은 쉬웠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은 네, 요거 그대로 갖다 꽂으면 되죠? 그치?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별표. 자, 요거 하고 쉴게. 네.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오, 그래요? 네. 자, 보자. 특이성의 principle, 원리는 데디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들의 특별한 성격과 행동이 뭐와 associated 관련성이 있는지 언제 독특한 상황일 때 보여주는 특징을 뭐라고 한다? 특이성이라고 한대. 우와, 뭔가 하나, 둘, 셋, 넷, 네 문장도 계속 연결됐어. 길어 보이긴 하지만 별말 없어. 뭐죠? 특이성이라는 건 왜 특이성이라고 불려? 특이하니까. 알겠어? 이해돼? 아까 이런 거에 막 그거 현혹되지 말라니까. 저 사람은 특이해 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알겠지? 즉 특이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다? 특이한 행동을 할 때,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특이하다고 한다. 됐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이성이라는 건 그러면 언제 발생해? 언제 발생해? 자,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죠. 요거. 그치? 네. 스피시픽 아웃컴인데 예를 들어 이제 예시 나옵니다. 학생이 숙제를 늦게 제출을 했어. 그래서 동료들이 그리고 뭐다? 자, 동료들 안에서 교수들에게는 이 사람이 호감을 받는 것 같기는 하지만 됐어? 근데 but 유독 교수 중에 한 명만이 이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 요런 거와 요런 게 대립구조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다? 누구를 특이한다고 본다? From this professor를 특이성이 있다라고 본대. 준비되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뭔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야. 이해돼?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숙제를 늦게 내면 원래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싫어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숙제를 늦게 내도 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즉 숙제를 늦게 내도 10명 중에 9명이 좋아하고 진짜 한 명만 싫어한다라면 우리가
특이성의 원칙에 따라서 누가 특이한 거야? 아니 어떻게 숙제를 늦게 냈는데도 저거 좋아할 수 있지? 이상한 애들이네가 아니라 얘를 우리가 특이하다고 보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아니 남들은 다 쟤를 좋아하는데 왜 저 사람만 쟤를 싫어하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됐지? 네. 알겠죠? 그러면 만일 또 이 사람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많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또 싫어해. 그렇다면 그 행동은 무슨 행동이 아니야? 숙제를 늦게 내는 학생들에게는 뭐가 아니다? 이상하지 않아. 됐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 자, 요거 중요한 요런 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쌤이 조금 간단히 설명해 줄게. 자, 봐봐. 10명이 있어. 근데 숙제를 늦게 냈어. 이거 많이들 그리세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숙제를 늦게 낸 애가 있어.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이 늦게 낸 애를 좋아한다고 쳐. 그리고 1명이 얘를 뭐 한다고 쳐? 싫어한다고 쳐. 라고 따졌을 땐 누가 특이한 거야? 얘네가 봤을 땐 얘가 특이한 거지. 얘가 유니크한 거잖아. 알겠어요? 얘 기준으로는 얘가 특이한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숙제 늦었다고 싫어하는 이 사람은 똑같은 예를 들어 10명한테도 다 싫어해. 됐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거꾸로 유니크해 안 유니크해? 안 유니크하다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해봐. 너희 세 명이 2명은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얘는 나를 싫어한다 그래. 아니다. 2대1이면 좀 그러네. 10명인데 9명은 나 좋아한다 그러고 얘는 싫어한다 그래. 그러면 그 9명 입장에서는 얘가 유니크한 거야. 맞지? 이해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숙제 안 해왔다고 내가 다 뭐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유니크하지 않아? 유니크하지 않은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다 숙제 안 해왔는데 내가 또 9명한테만 뭐라 그러고 1명은 너 숙제 안 해왔구나 잘했어 이러면 그 사람 기준에서는 내가 특이한 거지만 지금 이해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기준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되는 대상이. 그 얘기야 이 글은. 지금 이해되세요? 이런 걸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뭐가 다르다고 한다? 뭐가 다르다고 하죠? 산수용어로. 모집 단위가 다르다고 하죠. 오케이? 모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모수. 알겠니? 모수 들어봤죠? 좀 들어봐. 거기 그 파인다이닝 모수 말고. 그치, 그 생각이지. 파인다이닝 모수 말고. 모집 단위죠. 모집 단위.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집 단위가 뭐냐면 핫쇼핑을 초딩들 100명한테 물어본 거랑 성인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초딩은 90명이 좋아한다고 해. 근데 어른은 10명이 좋아한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는 핫쇼핑을 안 좋아하는 애들이고 얘는 핫쇼핑을 좋아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통계 자체가 기준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집 단위가 다르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정말 핫쇼핑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누구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모집 단위가 똑같아야 되지. 그래야 초딩들 사이에서 핫쇼핑을 좋아하는 초딩들이 있고 핫쇼핑을 싫어하는 초딩들이 있구나 라는 게 되는데 어차피 핫쇼핑을 다 좋아하는 애들이랑 어차피 핫쇼핑을 안 좋아하는 애들이랑은 모집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비교 대수가 안 된다고. 지금 이해되시죠?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자 이제 집중해. 결국 이런 특이성이라는 거는 언제 관련성이 있냐면 숙제를 늦게 냈지만
9명은 좋아하고 1명이 싫어해. 근데 또 이 1명은 누구 기준에서는 또 숙제를 전부 다 안 해온 애들 기준으로는 얘는 공통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 그래, 숙제를 냈다라는 situation, 상황 들어가면 되죠. 상황. 그치? 그래서 아까 모집분포 얘기한 거야. 똑같은 상황일 때 비교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not with other thing. 다른 거와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뭐가 있을 때만, 관련성이 있을 때만 우리가 뭐가 된다? 모집 분포가 된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조금 추상적인 지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좀 상식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 단위 배워봤습니다. 모수를 배워봤습니다. 되셨죠? 알겠죠?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이거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짜 쉽게 설명할게. 중고딩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무신사? 그럼 봐봐, 보면 잘 봐. 중고딩들한테 무신사를 선호하는지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90명이 선호했어. 됐지? 근데 정말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시니어 분들에게 무신사를 물어봤더니 무신사? 그게 뭐요? 라고 대답을 하셔. 관심이 없어. 100명 중에 10명밖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통계로 따졌을 때 그럼 전체 200명에게 물어봤을 때 100명만 무신사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무신사에 관련된 호의도는 50%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결론이야, 틀린 결론이야? 틀린 결론이라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모집 단위가 안 맞는 거잖아. 이러니까 이건 잘못된 통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즉 무신사를 진짜 얼마나만큼 선호하냐라면 모집 단위가 같아야지. 같은 중고딩들끼리 물어봐야지. 지금 이해되시죠? 중고딩들한테 뭐 서울에 있는 중고딩한테 물어봤어. 뭐 그다음에 뭐 부산에 있는 중고딩한테 물어보고 여기에 있는 중고딩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서울에 있는 애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부산에 있는 애들은 싫어하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 아, 부산에 사는 중고딩들은 무신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지만 이건 모집 단위가 안 맞잖아, 아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잘못된 통계가 뭐냐면 요즘 이제 내일 모레 선거자. 그 선거의 분포도가 안 맞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그래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남한이라고 쳤을 때 대강 이쪽이 대강 이쪽이 약간 이건 더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이건 공통된 거야. 대강 이쪽이 좀 빨강색이잖아. 아, 전체로 빨강색이네. 그리고 대강 이쪽이 좀 파란색이잖아. 그럼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인 북한 빼고 남한한테 봤을 때 선호도를 뭐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을 선호하느냐, 민주당을 선호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얘네가 이제 뭐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 여기를 더 선호하구나 하는데 어차피 여기 선호하는 애들한테만 빨간색을 선호하는 애들한테 혹시 파란색 선호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100명 중에 10명 선호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10명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민주당을 10명밖에 선호 안 하는구나 라고 하면 틀린 통계잖아.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순서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6번 틀린 사람 많지? 6번 틀린 사람 손 봐봐요. 6번 할게요. 6번 어려웠어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6번 하고 그 다음에 교재 진도 나갈게요.